얘들아, 이 패턴 국어는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3권 중에 한 권은 답지라서 여러분이 제출한 게 저기 있고 3학년 되면 찾아가도 돼요. 그때 선생님이 오면 돌려줄 거고 그럼 나머지가 지금 2권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그 2권은 우리가 본교재랑 워크북이라고 생각하면 돼. 패턴 국어 쓸 때는. 그래서 굳이 안 나눠도 돼. 왜냐면 니네가 잃어버리니까. 뭐 분책하는 거 재밌어가지고 했다가 잃어버리는 경우 있어서 그냥 두고 쓰레기 만들지 말고 여기 뜯은 거 두고 가면 다 죽는다. 장시원, 몰래 뜯고 있는 거 소리나. 하지 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3학년 때까지 계속 써. 얘들아, 이 책 한 권에 그러니까 중학교 3년 동안의 문법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심화를 할 때 쓸 거야. 본교재, 학원 교재로 이제 하는 달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패턴 국어 가져오세요 하면 얘를 가져오면 되는데 얘는 지금 니네 표지에 보면 기본편이야. 이게 또 심화가 또 있어. 그럼 그건 나중에 또 사면 돼. 이건 중학교 3년 내내 쓰는 거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도 내가 품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찾아볼 수 있도록 문법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워크북은 뒤에 뭐다? 뒤에 연습 문제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 책 따로 붙어 있잖아. 거기가 이제 워크북이 될 거야. 쪽수가 어딘지는 공지될 거예요. 그리고 10문제밖에 없어. 문법 워크북은 당분간 그래서 10문제야. 100점이 속출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얘들아 이번 달에 할 거 봐봐. 이번 달, 이번 주 품사의 개념과 체언을 할 거고 오늘 똑같아. 여태까지 했던 거로 또 4주 동안에 오늘 개념과 체험. 그 다음에 2주차는 용언이겠지 또. 그 다음으로 지분이 큰 거. 용언. 그리고 3주차 수식언. 그리고 마지막에 또 관계원 독립원 묶어서 하면 품사를 석 달째 하는 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품사의 개념과 체험 볼게.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패턴 국어라고 특별히 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단어란 얘들아 단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띄어쓰기를 국어에서는 얘기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조사를 포함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 조사를 위한 추가 설명이라고 했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단어를 2달이나 품사를 하면서 격조사까지, 보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 봐봐. 문장 성분 있잖아. 그거를 조사가 결정하잖아. 주어. 그래서 격조사는 7개가 있죠. 어떻게? 주어를 만들면, 주격조사. 그래서 그 문장 성분 9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까지 영어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알고 있어. 보어까지 알고 있어. 보어, 되다 아니다를 꾸며주죠. 국어에서. 그 다음에 관형사 같은 역할을 하는 관형어, 부사 같은 역할을 하는 부사어, 마지막에 이제 독립어,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얘네는 띄어쓰기랑 100% 일치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걸 한번 찾아볼게, 위해서. 나는 새 신발 하나를 샀다는 문장이, 나는, 아이고, 나는 새 신발 하나를 샀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 5개야. 이게 품사보다 훨씬 쉬워.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하나만 찾아줄게. 나는, 잘못했다. 나는. 이거 주어지. 이거 주어야. 그럼 얘들아, 나는에 해당하는 서술어 어딨냐? 그렇지. 나는 샀다. 그럼 하나를은 뭐야? 이 7개 중에, 이 7개 중에, 을룰 붙어 있잖아. 목적어죠. 야, 니네 영어 실력 알겠다. 나는 하나를 샀다. 그럼 이제 하나를 꾸미는 어떤 하나? 신발 하나. 자, 신발은 정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를 샀다. 신발 하나를 샀다. 야, 보어는 되다 아니다만 꾸며준다 했잖아, 이 멍청이들아. 아, 너 가만히 있어. 니 때문에 한자 다 쓰겠어. 7개 다 말하려고 하고 있어. 얘들아, 하나를 꾸민다니까? 관영어, 손가락질 하지 말랬어. 하나를, 신발 하나를 샀다. 그러면 새 신발이야. 새는? 새는 신발 꾸미니까 관용사인데 관용어죠, 여기서는.
이거야. 그럼 또 연습을 할게. 얘들아 봐. 와, 기분이 아주 좋다. 이 문장은 저기 문장 성분이 4개겠죠? 그럼 여기서 와는 다 잘 찾아. 독립어야. 주어. 기분이 주어. 주어. 서술어는 네? 좋다지. 기분이 좋다. 아주는 주어. 그다음. 저 외국 가서 무슨 큰일 당하고 왔냐? 구어? 지금 쥐 봤어요. 시끄러. 자, 쥐가 너를 보고 놀랬을 거야. 이건데 이건 3학년 때 나온다고 얘들아. 문장 성분은 그래서 진짜 띄어쓰기만 잘하. 띄어쓰기가 이미 된 상태로 문제를 주니까 쉬워. 품사가 더 어려워. 왜냐면 품사는 조사를 따로 또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겠어. 나는 자 똑같이 문장 성분대로 나눈 다음에 조사까지 찾으면 품사의 세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새 신발 하나를 샀다. 얘들아 여기서 조사 어딨어? 는이랑 는. 그렇지. 는이랑 를 이거 이제 품사로 찾을게. 나 뭐, 품사 나 뭐지? 대명사죠. 느는 띄어쓰기 못하니까 무조건 조사. 새 안녕. 그렇지. 신발 명사 하나 체- 수사를 조사 사다. 요렇게 찾는 거. 그래서 문장 성분과 관용어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연결 그 사이에 조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와 기분이 아주 좋다의 조사 어딨어? 이랑 그렇지 이요. 이밖에 없죠. 그러면 와는 품사 뭐야? 감탄사. 감탄사고 기분은 명사. 명사 이는 조사고 아주는 부사고 좋다는 동사. 형용사죠. 형용사. 무식한 놈이 목소리가 제일 커가지고 진짜 바른 소리가 묻히고 있죠 지금. 분노한다. 자, 그래서 품사를 잘해야 품사를 석 달이나 시키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니까. 작년까지 2달만 시켜보니까 애들이 품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건지. 어? 다음 주에 또 걸리면 그때는 벌점. 네. 한 번에 통과 못하면 어휘. 오늘 하나 확보. 기다려봐. 오늘 여러분의 팀워크가 잘 맞으면 한자를 워크북을 빼줄 거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고. 왜요? 자, 자, 밑에 보세요. 자, 그래서 품사란 뭐다? 품사는 일정한 기준이 3개가 있는데 형태, 기능, 의미라는 거 알고 있죠? 개수도 알고 있죠? 형태에 따라 몇 개? 2개. 기능은 5개. 의미에 따라 9개. 그래서 끝 글자를 통일해야 된다고 했어. 봐봐. 품사는 변하냐 변하지 않냐에 따라 불변어, 가변어. 그치? 가변어는 기본형이라는 게 있죠. 샀다의 기본형이 뭐야? 사다고. 좋다는 원래 형용사니까 그냥 좋다죠.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언자로 끝나는 거. 주체가 되는 역할은 체언, 몸통 역할.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면 용언. 그 다음에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 수식언. 문법적 관계나 특별한 뜻하면 백퍼 관계언. 그 다음에 독립적이면 독립언. 이 있고 이제 형태, 아니 의미에 따라 세분화해서 9개가 품사가 되는데 이름을 나타내면 이름 명자, 명사, 그걸 대신 나타내면 대명사, 양이나 순서는 수사, 그래서 요 3개가 체험. 그 다음에 움직임은 움직일 동, 동사, 상태, 성질, 형용사, 둘은 변하니까 용언. 그 다음에 체험 꾸미면 관형사, 주로 용언. 다른 애들도 꾸밀 수 있어. 은, 부사, 꾸미니까 둘 다 수식언. 그 다음 문법적 관계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조사, 관계형.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독립언. 으로 총 품사 9개를 나눌 수가 있었죠. 네. 진짜 석 달째야, 석 달째. 지난달만 안 했네. 지난달만 문학만 2개 했죠. 그런데 그럼 넘겨서 오늘 품사 체언을 볼게요. 체언 3개를 할게요. 그러면 9개 중에 3분의 1 이번 주에 그냥 끝내는 거야. 또 자, 몸체자를 쓰는 체언은 주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조사가 붙냐에 따라 결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주어 목적어가 아니라 7개 다 될 수 있어. 저 7개를 다시 붙여볼게요. 여러분이 조사를 붙이면 돼. 얘들아, 뭐야? 뒤에 밖에 나무, 나무라는 명사가 있다.
지금은 완전 조사 연습하는 거랑 또 마찬가지야. 얘들아, 너희가 말하세요. 나무, 가. 주어가 되려면 나무, 가야. 그럼 목적어는 나무, 나무를 본다. 서술어면, 서술어면, 응? 니네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 조사 중에 변하는 거. 나무이다, 나무입니다, 뭐 나무예요. 이게 전부 서술격 조사. 관용어 만들려면, 이. 어? 의. 의밖에 없죠. 관용격 조사. 부사어 만들려면, 나는 에서 뭐 나무에나, 나무부터, 나무까지, 나무만큼. 부사격 조사가 겁나 많죠. 그럼 벌써 7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했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독립어 만들려면, 야. 나무야. 뭐 나무 야든 나무 여든 그치 불러줘야 되죠. 나무 야죠. 그러면 뭐야 뭐가 없어. 복격 조사는 생략할게요. 복격 조사는 보어. 가.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다 할 때니까 그냥 어차피 주격이랑 똑같아서 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어는 사실 주어나 목적어만이 아니라 다 만들 수 있어. 진짜 7개 다 만들 수 있어. 조사가 다 붙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안 배웠으니까 이걸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영어에서 많이 들은 주어 목적어만 지금 써놓은 거지. 사실은 7개 다 가능해요. 문장 성분 7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체언이지. 그러니까 핵심 역할을 하겠지. 자,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가리키고 형태는 변하지 않고 조사는 붙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이제 간단하게 말할 때는 근데 여기 예술의 전당도 있잖아. 그 도로 상황 표지판에는 의자 빼고 예술 전당 가끔 그렇게 쓰여 있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뭐 어디 반포가 아니라 뭐 아무튼 어디부터 예술의 전당까지는 얼마 걸립니다. 그런 거 전광판 있잖아. 예술 전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는 순우리말로는 이름씨인데 이걸 시험에 내진 않아요. 이르다에서 온 말이겠지. 뭐뭐라고 이르다. 그래서 이름, 거기 씨를 붙여서 이름씨. 자, 그러면 얘는 구체성 유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구체명사와 추상명사라는 게 있고 사용의 범위가 얼마나 넓냐에 따라 고유명사와 일반은 아니야. 그건 영어에서 쓰는 말. 보통명사가 있고 자립성 유무란 띄어쓰기가 아니고 모든 명사는 띄어쓰기 하는 게 맞는데 앞에 꾸며주는 말이 없어도 되냐 꼭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 의존명사를 좀 기억을 해놓으라고 그랬죠. 의존명사를 여러분이 못해서 신문 요약하면 다 붙여서 쓰고 있어. 근데 살 띄고 것이죠. 왜냐 동사랑 명사니까. 먹을 띄고 수죠. 역시 동사랑 명사니까 띄워야 돼. 이런 게 뭐가 있다고? 뭐뭐 할 것, 뭐뭐 할 만큼, 뭐뭐 할 리, 뭐뭐 할 뿐, 뭐뭐 할 바, 뭐뭐 할 터, 이런 것들이 있어. 전부 띱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짜 저게 뭐야, 가장 자주 쓰는 의존명사라고 하면 얘들아, 단위 명사가 있죠. 단위 명사는 당연히 앞에 단위가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걔는 혼자 못 써. 의존명사야, 다. 무슨 무슨 개. 에? 무슨 무슨 그루 무슨 무슨 권 그러니까 몇이지 몇 그루 몇 권 몇 개 몇 명 전부 앞에 그 몇 자에 단위가 들어가야 돼. 얘네가 의존명사야.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는 우리말로는 대이름씨야. 이름을 대신 나타내서 대이름씨인데 이름을 대신 나타내면 인칭 대명사고 1, 2, 3이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뭐 우리는 이미 미지칭 부정칭 다 했는데 뭐. 그 다음에 사람이나 자꾸 선생님 설명할 때 추임새 넣지 마세요. 시끄러. 이미 그냥 선생님 마음은 떠났어. 여러분은 3, 4, 5, 6과도 써와야 돼. 사람이나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는 지시대명사고 사물은 뭐 이그죠 얘들아. 이것 그것 저것 장소가 여기 저기 거기 모르면 어디 시간은 왜 언제가 나왔냐 이때 그때 저때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모르면 이제 언제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사물도 모르면 무엇 이런 게 대명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사는 샘 할 때 쓴다고 샘씨가 순 우리말인데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양을 나타내는 건 우리말로 하나, 둘, 셋, 넷, 1, 2, 3, 4. 순서는 우리말로 첫째, 둘째, 한자어는 제1, 제2. 이게 한 단어니까 띄어쓰지 않습니다. 제1, 제2. 순서 나타낼 때 쓰는 거. 이렇게 총 합쳐서 4가지 버전이 수사에 있죠. 여러분이 모르는 걸 한 게 없어요. 자, 문제 10개 푸세요. 저건 누구예요? 그래야지 뭐 어떡해?
누가 책 가져오지 말래? 딴데 안 왔어요. 뭐 어떡해. 얘들아, 2번은 단어라는 게 품사 말하는 거다. 품사 나누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단거나 다 하면 돼. 답지는 그 페이지만 또, 저기 우리 본교재 때랑 똑같이 메일로, 아니, 저기 선생님 이따 줄 거야. 1번도 있잖아. 니네가 아는 거, 1, 2, 3, 4, 5 중에 아는 거 있으면 옆에다 정의 써놔라. 어딜 들어가, 이리 와. 너 어휘 하나 더. 또 들어왔어. 교실 들락날락하는 횟수에 따라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챙겨야지. 응, 3개. 안원상 여태까지 3개 범. 아, 진짜 9개네. 뭐야, 지금 수업 들어온 거임? 그럼 일단 아직 2개. 보지 마라.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필요 없다 했지. 네. 다음 주도 이렇게 3개씩 써와. 4, 5, 6. 너는 형광펜이 뭔지 모르니? 형광펜으로 사인펜 아니야? 이 낙서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아, 상형 문자야? 얘들아, 이게 뭘까? 이거 무슨 뭐 알타미라 동굴벽화 뭐 이런 데 아이. 옛날 원시인들이 아 글씨 봐 진짜. 할 거 없어서 그거. 야 이건 뭐야? 야 이거 그 머리 마사지 두피 마사지 하는 그 저기 아니, 할거 너 없어서. 국어책 할 게 없어서 아, 할 게 많아서. 그렇게 많은데 이 짓을 왜 해? 나는 죽었어. 그래도 숙제할 때는 안 했어요. 형광펜 없냐? 네. 형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불합격이지 뭐. 아니지. 그게, 형제가 대를 이어서 대를 잇는 게 아니라 나란히 형광펜이 없어. 집에 내가 없어요. 그 가라고. 그래. 알문제 다 했나요? 2분 있다가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맞추어 볼게요.
됐다. 보자. 자, 단어에 대해서 바른 건 5번이잖아. 그럼 나머지도 설명을 할게요, 얘들아. 일단 1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곧 배울 거고 이것도 겁나 중요한 형태소라는 거죠. 형태소는 더 쪼개면 뜻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나무는 형태소야. 근데도 명사야. 이 명사는 다 못 쪼개. 근데 만약에 아니 국어사전에 얘들아 사과나무라고 실려 있어. 한 단어야. 사과나무. 걔는 형태소로 사과랑 나무로 쪼갤 수 있어. 이걸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 보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동사형 형사는 형태소로 어떻게 쪼개지냐면 놀았다. 그 형태소 세 개야. 놀았다.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놀은 놀다의 뜻은 놀에 다 물려 있고 at은 과거를 나타내고 다는 문장을 끝낼 때 쓰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어쨌든 뜻의 최소 단위는 형태소 기억만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2번은 우리 했어. 얘들아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는 문. 그치 자음 모음 의문이죠. 야 안호성 책 안 봐? 저것이 독서를 하고 있네. 그다음에 3번 얘들아 무조건 완결된 내용의 최소 단위는 문장. 그리고 이것은 선생님한테 문자 보낼 때 써야 되는 단위. 문장으로 보내라고 계속 얘기한다. 니네는 뭘로 보내? 어절. 띄어쓰기 단위로 보내고 난리죠. 대답 안 할 거야. 제발 한 번에 보내. 응? 소리 문장을 여러 개 붙여도 돼. 진동을 한 번만 울리게 해. 알겠죠? 주둥아리. 그 다음에 생각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할 때 쓰는 음성이나 문자를 합쳐서 뭐라 그래? 아니, 문. 생각하고 말하세요. 음성이나 문자를 합쳐서 뭐라 그래? 음성 문. 그 무식한 빈수레들만 아주 그냥 뭔가 말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죠. 깡통 굴러가는 소리 나는 거 봐라. 얘들아, 음성이나 문자를 빨리 음성 언어 음성과 문자를 합쳐서 뭐라 그래? 음성 언어 니는 문자 무시하냐? 왜 자꾸 음성만 저러고 있어? 문. 생각 느낌을 나타낼 때, 전달할 때 쓰는 게, 아휴, 진짜 녹화 중이라 심한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언어죠. 아, 아 대박. 음성 언어, 문자 언어를 합치면 언어죠. 얘들아, 음성이 한 글자로 뭐야? 음성 언어가 한 글자로 뭐야? 음성 언? 뭐? 음 성어. 야, 니네 헛소리 금지. 니네는 이제 한자를 이걸 쓰는 걸 넘어서 내가 뭘 줄 거야. 성어. 조용히 해. 야, 음성 언어를 한 글자로, 한 글자로 이렇게, 아하. 한 글자로 음 말이죠. 니네 말하지 마. 다른 사람 정답 말하잖아. 안 들리잖아. 넌 아주 그냥 바보 둘이서 그냥 하나라도 맞춰보려고. 얘들아, 그럼 문자 언어는 한 글자로 뭐야? 말. 너 죽을래? 글이죠. 이것들 초등학교 졸업시키면 안 돼, 이거. 졸업시험을 봐야 돼, 졸업시험. 어? 그 다음에, 조용해! 2번. 다음 문장은 6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품사가 6개야. 그치? 왜냐면 띄어쓰기로 나눈 다음에 조사, 과랑 은을 나누면 6개가 되죠. 그럼 각각 얘는 뭐냐면 안 쓰고 부를게 얘들아. 수학 명사, 과는 조사, 과학 명사, 은 조사, 매우 부사, 어렵다, 형용사. 다 이건 맞았겠지. 그 다음에 3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눠놓은 단어의 갈래. 그리고 4번. 1, 2, 3이죠. 형태, 기능, 의미 앞에서 다 봤는데. 형태, 기능, 의미, 형태 2개, 기능 5개, 의미 9개. 그 다음에 5번. 얘들아, 4번만 가변어죠. 형태를 기준으로 나누랬잖아. 그럼 가변어, 불변어인데 일어나만, 일어나다, 동사. 나머진 다 안 변함. 그 다음에 6번. 얘들아, 언자로 끝나면 무조건 기능이죠. 그리고 5개잖아. 기능에 따라 나눈 거죠. 이런 거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7번. 체온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건 5번인데 5번은 뭐 때문에? 얘들아 옆에서 용언 그거 써놓으면 되겠죠? 용언에 대한 설명.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한다. 그러면 위에는 1, 2, 3, 4는 형광펜 작업을 다 해오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얘들아 답이 뭐야? 품사가 다른 하나는 세. 2번만 관형사죠? 세, 급훈, 나머지는 명사. 그 다음
밑줄 친 단어가 대명사는 1번이죠. 인칭 대명사 나. 얘들아 그럼 대신은 품사가 뭐게? 명사. 대신. 명사죠? 대신은 대신이다. 대신만. 조사가 붙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체한다는 의미의 명사예요. 그 다음에 10번 수사는 첫째. 여기 3번에 있고. 그러니까 무슨 최고 이런 거 다 명사인 거야, 얘들아. 그 다음 됐어. 이제 용어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런 문제밖에 없죠. 질문 아쌤 저 질문. 안 받아. 헛소리 많이 해서 안 받아요. 자, 이제 문학을 하겠습니다. 왜 문학을 했어요? 문학이 이거 하지 않으세요? 독서에서 했죠. 자, 소나기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단편 소설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는 옛날 중학생들은 그러니까 초1부터 고1까지가 교과서가 전국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들어서 모든 중학교 1학년이 소나기를 다 배웠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람이 다 아는 소설 중에 하나고 여러분 부모님도 중1 때 학교를 다니셨으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셨으면 학교를 다녔으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셨으면 이 소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고 자, 이 소나기는 넘겨봐. 황순원 작가의 대표작인데, 일단 내용을 볼게. 가을의 농촌을 시 공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제목이 소나기야. 근데 원래는 제목이 처음 발표됐을 때, 이게 50년대 후반인가? 1950년대 후반에 처음 발표됐을 때는 제목이 소나기가 아니고 소우녀. 그리고 결말이 조금 더 길었어, 지금보다. 근데 뒤에 있는 부분을 작가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얘들 모든 예술 작품은 작가들이 계속, 버전이 여러 개 있어. 그래서, 황순원 작가가 제목을 바꾸고 뒷부분을 완전히 통으로 몇 문장을 잘라버렸어. 그래서 지금의 소나기가 탄생을 한 건데 일단 주제는 똑같죠. 소년 소녀의 순수한 사랑. 얘네 몇 학년? 5학년. 초등학교. 그럼 무슨 5학년이 있는데? 그다음 특징. 미국에 뭐 가을 농촌에 선생님 지금 녹화를 하고 일어나서 안호성 때리러 가는 수가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네 아니면 이리 앉혀. 아, 저도. 자, 그 다음에 특징. 주로 이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3인칭 관찰자 시점이 흔하지 않거든? 그래서 작가가 심지어 선생님이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을 수도 있는데 애들 이름도 안 알려줘. 소년, 소녀로 나와.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사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되게 선택적이라서 니네 본문 보면 알 거야. 남자의 속마음은 다 알려줘. 남자 아이의 속마음은 다 알려주고 여자의 속마음을 진짜 소설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알려줘.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소설이 남자 아이의 입장에서 보는 여자 아이의 알 수 없는 행동. 근데 그걸 이제 여자들은 알 수 있어. 모르겠어. 너만 몰라. 나는 성박해. 됐어. 여자 애들은 왜, 대부분 이제 알아.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리고 얘들아. 여자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이 여자애는 5학년밖에 안 됐지만 심지어 1950년대 5학년인, 그 지금 만약에 실존한 인물이라면 지금 할머니잖아. 근데 얘는 아주 밀당을 아주 잘하는 애야. 얘는 완전 프로야. 이 여자애는 있잖아, 얘들아. 그게 한 2000년대에 막 인터넷에 돌아다닌 건데. 여자애들아, 너희가 심남 알지? 심남. 관심 있는 남자한테 어필을 하려면 초짜는 점순이 같이, 점순이 같이, 그러면서 지도 뻘쭘하니까 늦으면 이거 없지. 이런 헛소리 해가지고 부작용만 일으키지. 점순이는 여기 나오는 소녀한테 배워야 돼. 그게 뭐냐면 진짜 프로는 관심남에게 말을 걸지 않아. 어떻게 만들어? 말을 걸게 만들어. 작전을 여자애가 써. 이 남자애가 말을 자기한테 걸게 만들려고 엄청 주변에 알짱거리고 별 작전을 다 쓰는데 남자애가 얘들아 50년대잖아.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있고 남녀가 내외할 때야. 이름도 다 뭐 누구야 이렇게 안 불러. 성이랑 이름 붙여서 누구 이렇게 안호성 이렇게 호성아 이렇게 안 불러. 여자애들이. 근데 그러던 시대인데 남자애가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그 여자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여자가 원하는 반응을 당연히 이끌어내지도 못해. 보이지도 못해. 그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 참. 저기 뭐야. 여러분이 여기서 이 여자애한테 연애의 기술을 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썸 타는 기술.
아무튼 그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얘들아, 이 소설은 뚜렷한 갈등이 없어. 보통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갈등, 외적 갈등에 의해서 생기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도 소설이 아주 잘 읽히고 감동을 줘. 그리고 황순원 작가 원래 스타일이 문장이 짧아. 간결해. 자, 그 다음에 소나기, 왜 제목을 소나기로 바꿨을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첫 번째, 야, 누구나 비 없대. 우산 없는데 갑자기 하늘 흐려지고 천둥 치고 그러면 위기감을 느끼잖아. 어디 숨어야겠다. 숨는 게 비를 피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얘네도 무방비 상태로 갔다가 소나기를 만나서 비 피하려고 이리저리 다니느라 가까워지죠. 가까워지고 마지막에는 물이 분 도랑을 건너는데 여자애가 업히게 돼. 신체 접촉, 근데 왜 죽어? 장난해? 신체 접촉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해지는데, 이 여자애가 원래 몸이 약해서 이날 비를 맞은 게 이제 병세를 시키는 원인이 돼서 죽게 되고, 또 하나, 소나기라는 비의 특징은 짧고 굵고 강렬하죠. 얘네의 짧은 사랑을 의미하는데 얘네는 진짜 데이트 한 번 해보고 그냥 상대방이 죽어버린 거야. 자, 소재는 여기 여러 가지 소재가 나오는데 일단 조약돌이 여자애가 남자한테 이 바보하면서 얘네 말을 서로 해본 사이도 아닌데 왜 갑자기 바보하면서 돌을 던졌겠어. 내가 이만큼 이렇게 세팅을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말을 안 거냐. 이 그런 마음이 담긴 여자아이의 관심. 근데 이걸 남자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든. 그때는 남자애가 여자애를 그리워한다는 증거. 그래서 어느 부분에 줄이 쳐져 있는 조약돌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두 번째, 한국 사람은 먹을 걸로 애정 표현한다고 내가 몇 번 말해. 점순이가 감자라면. 여기 나오는 소녀는 이 배경이 가을이라서 대추야. 근데 그러면서 여자애가 폭탄 선언을 하지. 우리 이사 간다고. 5학년짜리가 이사 가면 부모님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래서 어쨌든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주려고 챙긴 거. 그럼 남자애는 뭘로 보답해? 호두. 심지어 지네 것도 아니야. 지네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덕사 할아버지 내 걸 훔쳐. 한국 사람은 알지? 먹을 거 괜히 주지 않는다. 그래서 호두와 그 다음에 아빠가 그 소년의 집이 제사 지낸다고 해서 제사상에 올리라고 닭을 한 마리 갖다 주려는 걸 큰 게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암탉 말고 저 큰 수탉. 근데 이제 얘가 어려서 모르는 거지만 모든 잡아먹는 용도는 암컷이 비싸고 얘들아 소갈비도 암소갈비가 왜냐 지방이 많으니까. 그래서 근데 얘는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소녀를 위해서 소년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 그리고 마지막 한국인이 다 아는 결말 소녀의 유언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것도 잔망스럽다가 여기서 제일 유명해.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중일들이 모두 잔망스럽다를 여기서 소녀의 유언을 전하는 아빠의 말에서 배우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던 말이 아니야. 그래서 잔망스럽다는 이제 깜찍하다 맹랑하다 이런 소리를 쓰고 평소에 안 쓰는데 갑자기 그냥 루피한테 그게 붙어가지고 잔망 루피는 그래서 아니 잔망스럽다는 말을 그래서 요새 또 많이 쓰게 비교적 최근에 많이 쓰게 된 거죠. 이 소설은 50년대부터 있었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 유언의 내용은 자기가 입던 분홍 스웨터를 입힌 채로 묻어달라는 건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소녀하고 소년만 알죠. 왜? 그 스웨터에 놀러 갔을 때의 추억이 얼룩이 묻어있는데 그걸 죽어서라도 간직하고 가져가겠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 여자의 패션을 한국 사람 다 알아. 얘는 일단 단발머리여야 되고 교과서에 만약에 머리를 따은 버전으로 그려져 있으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안 읽고 쓴 거야. 원작에 충실하지 않은 거야. 단발머리여야 되고 분홍색 스웨터에 남색 네이비 알죠? 남색 치마를 입고 있어야 돼. 그리고 심지어 남자애는 한복이야. 얘들아 배경이 50년대잖아. 한복이야. 자, 그 다음에 소녀의 성격은 어떠냐면 소녀가 적극적이지. 소녀가 이제 남자애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말을 걸려고 하고 남자애는 이미 여자를 알고 있어. 왜냐면 이 당시 얘들아 서울에 전학 오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서울은 막 한 번도 못 가본 곳, 막 눈 뜨고 코 베이는 곳, 막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집집마다 전화도 없던 시절일 텐데 우리나라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여자는 이미 알고 있어. 유명 인사인데 이 여자애가 이제 남자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못 받아줘. 여자애가 이렇게 말 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도 말을 걸지를 못해. 그렇지만 사실 이 구역은 다 남자애가 훨씬 잘하는 남자애네 동네지. 그래서 그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산에 놀러 가자고 여자애가 먼저 해서 가는데 사실 다 여기를 잘 아는 건 남자애잖아. 그래서 남자의 태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뀌고 여자애는 그냥 남자애가 리드하는 대로 따라다니게 되죠. 특히 이제 비피하고 이럴 때. 그리고 공간의 이동, 이게 또 황순환 작가가 아주 잘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코스야. 얘네가
그 여자애가 이제 산으로 가자, 놀러 가자 해서 가는 사이에 첫 번째는 논을 지나가야 돼. 근데 이 논은 중간중간에 허수아비가 있어. 허수아비는 들어가서 흔들면 안 되죠. 왜냐면 그 벼 다 밟히니까 밖에 흔들 수 있는 새끼줄이 있어. 그래서 그걸 흔들고 놀다가 사이에 도랑이 있어. 이 도랑을 뛰어넘었어. 물이 없으니까, 말라 있으니까. 그리고부터는 이제 밭이야. 그래서 밭에서 무 하나 캐먹고 산에서 놀다가 이제 비를 만나서 비 피하다가 그쳐서 역으로 돌아오잖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 때는 도랑에 물이 엄청 불어 있는 거야. 그래서 뛰어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애한테 여자애가 업히죠. 그러니까 이 도랑은 작가가 만들어 놓은 떡밥이고 오면서 설치해 놓은 이유가 회수가 되는 거죠. 넘겨서 소녀가 유언을 왜 이렇게 남긴 것인가?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 소년이 그걸 전해 듣는 순간 읽는 사람도 이제 같이 그걸 알게 그 소년과 실시간으로 똑같이 충격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뒤에 원래는 원작에는 처음 발표됐을 때 남자아이의 반응이 있었어. 근데 얘도 이제 놀래가지고 뭐 그냥 기침하고 이런 건데 엄마가 그 소리 듣고 얘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얘가 자는 줄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제가 이불 안 덮고 자나 보네. 얘 이불 덮고 자라. 이렇게 끝났거든.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빼가지고 지금 같은 비극적인 결말, 그러면서 감정은 하나도 안 드러나는 엄청 읽는 사람에게 감동과 여운을 주는 결말이 완성이 된 거죠. 조용히 해. 또 하나의 비극적 결말을 만들려고 하지 마. 자, 그래서 여러분은 따옴표를 읽으면 되고요.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니네 여자애가 얼마나 여우 같은지. 자,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얘 여자의 성밖에 안 나와. 윤. 그리고 초짜는 초등학교 할 때 초고, 그러니까 1차 시험이야, 1차 시험. 과거 시험 1차가 합격자가 초시야. 그러니까 얘는 양반 집안인가 봐. 윤초신의 증손녀. 애들 그럼 반대로 윤초신은 소녀의 누구? 증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죠?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왜? 이 여자애가 서울에 전화 가서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얘네가 갔다 갔다 하려면 징검다리를 건너는 개울이 하나 있는 거야. 이것도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설정이죠. 서울에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는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러니까 며칠째 계속 남자가 옆에서 징검다리 가는데 그 옆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어. 근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길막을 하고 있네.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옆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남자가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얘는 작전을 바꾼 거라니까. 아, 뭐 하게 만들려고? 비키라고라도 말 걸게 만들려고. 자, 적극적이죠. 배우라고. 배워! 50년대, 50년대 조상님한테 배워. 자, 그래서, 근데 여자의 생각보다 더 강적이었어, 이 애가, 남자애가. 소녀는 말을 못 걸어.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길 기다리자는 것이다. 소극적. 맞아. 근데 이날 이 여자애 완전 열받았을 거야. 진짜로 제3자가 나타났어. 운 좋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녀가 길을 비켜줬고 소녀는 그 뒤에 묻어갔겠죠. 어. 그래서 그 다음날 남자애는 부담스러우니까 또 마주칠까 봐 늦게 나온 거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완전 소극적. 근데 지도 관심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자애가 왜 이러는지 알면 말을 걸 법도 한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여자가 또 작전을 하나 추가했어. 뭐 노출 작전. 봐봐.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봐라. 남자애가 볼 거 다 보고 있죠.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마음 다 알려준다니까. 분홍 스웨터를 걷어올린 이게 지금 팔이 빠졌어.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도시애라는 소리고 이런 걸 이제 외양 묘사라고 하는데 얘들아 외양 묘사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거야. 여러분이 챗 GPT한테 뭔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럼 니네가 말로 묘사를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그 묘사를 잘하는 사람이면 한 방에 이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또 거기서 이제 능력이 떨어지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지 묘사 능력이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하고 M1AI를 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봐라. 남자애가 뭘 몰라. 봐봐.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춰보는 것이礼라. 관찰하고 있어.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데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왜 몰라. 당연히 알고 지금 의식하고 있거든.
여자가 현타 가지고 오고 있을 거야. 이 새끼 왜 말 안 걸지? 이러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냥 날쌔게 물만 움킨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밌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그 남자의 생각에는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여자애도 작전을 바꿨어. 봐봐.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뭘 하나 집어내는데 무기를 장착하는 거지. 하얀 조약돌이었다. 배터리 없다. 얘들아, 그냥 줄쳐. 하얀 조약돌이었다. 펜슬 충전 좀 하고. 이 하얀 조약돌은 그래서 밑에 줄쳐봐. 소녀의 관심이죠. 그래서 그걸 집어서 이제 어떻게 한다?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저쪽 맞은편으로 뛰어 건너가는 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거죠. 던지고 튀어야지. 자,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면 줄쳐봐. 이 바보. 아니, 한마디도 안 한 사이에 무슨 갑자기 이 바보냐고. 이제 왠지 알겠지, 얘들아. 저희가 밑에 읽어보는 거 그러네. 답답함과 서운함.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말을 안 거니? 이 소리죠. 알겠냐, 안씨? 두번 판단 거 아니야? 시끄러. 두번 판단 그러면서 조약돌이 날아왔는데 자기 돌이 날아오니까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 나왔죠?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대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본. 근데 그 여기서도 이게 봐봐.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약간 뭐 저기 남성들의 이 소녀에 대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야, 이 여자애가 진짜 열받았으면 하얀 조약돌을 집었겠니? 아니, 진짜. 뭔 하얀 조약돌이야. 벽돌. 짱돌. 바위를 들어서 이 바보라고 해? 귀엽게? 너네 엄청 심한 욕 다 할 수 있죠? 어? 이 새끼.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데. 그걸 맞춰야지, 당연히. 근데 여자애가 야, 맞힐 수 있어도 맞히면 안 되지. 아니, 이거는 빗나가도 안 돼. 남자애가 식은땀을 흘리겠죠. 그게 아니라 맞히지 못하고 앞에 그냥 떨어져 버려야 돼. 아니 근데 두번 만나는데 어? 먼저 되는 거야. 그게 만약에 맞춰서 피 철철 나고 이러면 장르가 바뀌면서 훨씬 더 재밌어지겠지만 너는 양반이잖아. 그리고 그게 성여자죠, 사실. 근데 이거는 여자의 계획된 아이템과 계획된 발언과 여자는 사실 욕 더 잘할 수도 있어. 계획된 거리. 라고 할수 있지. 두번 만나는 돌 던지는 야, 거 있대요. 그 전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 놨겠지. 얘 사전 말 조사를 한 번도 안 했겠지. 거의 처음 만나. 얘가 뭘 모르네, 지금. 그래서 이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근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고 줄쳐매더라. 발돋움을 했다. 그러니까 남자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까치발까지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112에 신고하겠죠. 제가 돌 던졌다고. 자,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반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남자의 지금 콩깍지가 쓰이는 장면.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지금 누가 사람이고 누가 꽃인지 구분 못하고 있어.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보이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봤는데 줄쳐봐. 물기가 걷혀 있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났다는 거지. 물속에서 주운 돌인데 말라 있었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줄쳐봐.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은 건 지문이 묻어있는 돌을 이제 증거로 수집한 거야. 네. 신고하려고? 증거를. 아니면 복수하려고? 네. 가지고 다니면서 여자가 던진 돌이니까 간직한 거죠. 그거. 자, 그 다음에 다음 날부터 줄쳐봐. 또 근데 그럼에도 지도 관심이 있으면서 자,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진짜 소극적이야. 소녀의 그리고 여기서 또 여자애가 쓰는 두 번째 작전이 이게 뭐야? 야, 니네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네한테 관심을 두게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정해진 시간에 항상 얼굴을 비추고 알짱거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수 타버리는 거죠. 그래요? 소녀가 그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그래서 줄쳐봐.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앞에 써봐. 그리움. 네?
그러면서 못 본 지가 꽤 되니까 이제 여자애가 한 행동을 반복해보는 일을 얘가 해. 그럼 이제 소년의 망신 타임이 3콤보로 이어지는데 보세요. 그런 어떤 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봤다.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했다. 물 속을 들여다봤다. 얘들아 줄쳐봐.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쳤다 실었다. 밑에도 줄쳐봐.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얘들아 이 서울이라는 진짜 그런 데서 온 애기 때문에 자기 자격지심이 있어.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에 얼굴을 움켰다. 몇 번이고 움켰다. 그러다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또 속마음 알려줘.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튀어. 도망가.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봐봐. 망신.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쪽 길은 갈대밭도 없고 메밀밭은 키가 작아. 전에 없이 메밀꽃 냄새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됐다. 미간이 아찔했다. 결정타. 코피까지 열려. 찝찝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 오는 것 같았다. 토요일이었다. 얘들아, 이때 토요일은 학교 가던 토요일이야. 주 6일이고 토요일은 4교시만 해서 이제 좀 일찍 끝나는데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모르는 채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 여자애가 오늘은 작정하고 왔어.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장시온. 예. 야, 부를 때 쓰자, 다시. 예. 아니, 물음표가 아니라고. 예. 못 들은 채 했다. 여기서 여자애가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자기가 먼저 말을 건 거야. 쭉 위로 올라섰다. 안씨. 예. 이게 무슨 소리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그러니까 얘 근데 소극적이니까 눈도 못 마주쳐.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궜다. 오! 근데 이 조개 여자애가 집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지. 미리 준비한. 자, 그래서 얘네가 말을 트게 됐어. 그래서 이제 같이 와.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산마장쯤, 소녀는 위로 한 10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벌판 끝을 가리켰다. 나 가고 싶어. 그래, 여자애가 지금 먼저 그래서 놀러 가자고 제안을 한 거죠. 적극적이죠. 자, 소녀의 눈이 금세 그 남자가 또 자격지심에 금세 바보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가기로 했어. 논 사이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거지 추수하는 곁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에 참새를 봐야 할 걸. 무슨 말이냐면 옛날 애들은 이제 학원 이런 거 없으니까 얘들아 끝나면 농사일 돕는 거야. 논에서 참새 쫓는 일을 하는 거야. 자, 하는 생각이 든다. 장, 장. 응. 재밌다. 소녀가 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댄다. 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였다. 저만큼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러면서 남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자기가 잘하는 영역이잖아. 점점 적극성을 띄어요. 그래서 줄쳐봐. 소녀의 곁을 스쳐 이제 그냥 달린다. 여자애가 멈추든 말든 자기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적극성을 띄기 시작. 음, 위기야. 시끄러워.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와 부딪힌다. 쪽빛으로 한껏 깬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매물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매물돌고 있기 때문이다. 가 아니라 생애 첫 데이트라 신난 거죠. 그걸 이제 본인도 모르는 거죠. 돌아다 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자, 복선입니다. 떡밥입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소단을 세워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얘 보기. 처음에 하나 먹어봤으면 근데 지금 가을이라 수박도 참외도 없죠. 그래서 소년이 참외를 여름에 심고 그 자리에 가을에 무를 심나 봐.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두 밑을 뽑아왔다. 아직 밑이 덜 들어 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개 건넨다. 그러곤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물어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이 껍질을 벗겨 우쩍 깨문다. 소녀도 따라했다. 그러나 새 입도 못 먹고 하며 집어 던지고 만다.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다. 산이 가까워졌다. 목적지죠.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치? 이거 남자애가 이제 여자를 덜 의식하게 된 거야.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제일꽃, 이게 쌀꽃, 이게 도라지꽃. 야, 장지민 안 했는데. 이제 장이 하세요. 장, 빨리 해. 어비. 뭐래. 3, 아, 알려주라, 2, 알려주라. 1. 아이, 저 화면 띄워놨잖아. 그 어비, 어비. 시끄러. 아, 이거 저. 이미 하나 받았어. 벌었어. 빨리 해. 뭐? 이렇게 수업 방해를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출몰해서야. 아, 뭐야, 저 한숨은. 어? 아, 이게 제일 아니야. 그 다음. 아, 그걸 다 여기가 했으니까. 뭘 잘만 읽네. 장난하냐? 휘연아. 얘들아, 난 보랏빛이 좋아가 아주 옛날에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 그렇지. 아, 비극적 결말 암시. 쟤는 이런 거 플러팅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 연애하긴 글렀죠. 아, 비극적 결말 암시. 왜냐면 이 보라색이 주는 느낌 때문에 그러는데 얘가 빨간색이나 노란색 좋아한다고 초록색 좋아한다고 하는 거랑 보라색 좋아한다고 하는 건 느낌이 다르니까 이미지가 달라.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진짜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뭐 비극적인 적이랑 전혀 인과관계는 없죠. 근데 문학이니까 예술이니까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 노란 꽃이 뭐지? 그 다음 누구야? 아, 마타리코. 소녀는 마타리 꽃을 양산받듯이 해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시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녀는 꽃 한 움큼을 꺾어왔다.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나 소녀는 어. 자, 그 다음에 산마루 꼭대기께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순도순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별로가 아니라 이거 잘못 나왔어. 유난히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꽃이지. 적지 않은 비탈진 곳에 칡덩굴이 엉켜 꽃을 달고 있었다. 꽃을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많이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칡덩굴을 그어주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또 속마음 알려줘.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걸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맺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 입술을 갖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야, 50년대 그냥 민간요법은 다 이런 거지. 약국이나 병원이 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기다려봐. 그러다 뭔 생각을 했는지 획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간다.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녀는 뭘 바르 송진을 생채기에다 문질러 바르고는 이거죠. 얘들아, 상처 났는데 거기다 침 묻히고 송진까지 발라서 여자애가 죽은 건 폐혈증 때문이더라는. 어? 충분히 2000년대 이후에 진짜요? 아니지. 근데 이게 옛날에 SBS인가 어디에 카드뉴스로 나왔을 정도로 왜냐면 이 소설은 한국인들이 다 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통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상처가 나면 일단 알코올로 소독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지혈을 입으로 한 거야 옛날엔 다. 처방 들었잖아. 손을 어떻게 해? 아, 손이 사실 제일 쉽지 더러운데. 아 그리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나도 몰라. 이 시대 사람 아니거든. 피 빨아. 시끄러. 뭐, 자, 그 다름으로 식덩굴 있는 대로 내려가 꽃만이 달린 몇 줄기를 이로 끊어갖고 올라온다. 그리고는 분위기 바꾸려고 한 말이죠. 누렁송아지였다. 아직 콧뚜레도 꿰지 않았다. 소년이 고삐를 바투가 바짝이야. 잡아 쥐고 등을 긁어주는 척 후딱 올라탔다.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왜냐?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얘 열등감이 좀 있잖아. 시골 애라는. 근데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농부 하나가 옥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쩌느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다. 근데 나룻 이게 수염이야. 그래서 얘들아 구레 나룻 이렇게 써야지 시옷을 이상한 데 붙이면 안 됩니다. 자 나룻이 이긴 농부는 소녀편을 한번 보고는 누군지 아는 거지.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내면서 이 농부도 송아지 데리러 온 거야. 자,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의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또 나왔죠. 불길한 느낌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산을 내려오는데 떨어진다, 드디어. 떡글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얘들아, 여기서 이 듣다가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붉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그러니까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나기가 쏟아지는 건데 비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가 비를 그을 수밖에. 긋다, 피하다야. 비를 긋다라는 말이 역시 있어요.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근데 얘가 몸이 약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잖아.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남자애가 상탈이 뭐야? 상의 그래서 무명 한복 입고 있죠.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줬다. 소녀는 봐봐. 그러니까 남자애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여자애는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지. 이게 적극적이라면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봤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뭐야?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이거 왜냐면 자기도 꽃으로 치면 병약한 꽃이니까.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뭘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놓은 수수단, 얘들아 수수 아무튼 묶어놓은 거를 비집어 보더니 옆에 수수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리고는 이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샜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그래서 한 명만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약간 인디언 텐트처럼 이렇게 높이. 근데 그래봤자 초등학교 5학년이 쌓은 거니까 얼마나 뭐, 크고 넓겠어. 그러니까 겨우 한 명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단 같은 걸 쌓아서, 집단 같은 걸 쌓아서 만들었는데, 남자는 앞에 앉아 있는 거, 일렬로 한 줄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만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얘들아, 이것도 복선이야.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는데 왜 우그러들었다고 돼? 꽃묶음 자체가 다 망그러진 게 여자아이의 비극적인 결과, 이 소설의 비극적 결과를 암시하는 거야. 그리고 유일하게 여자아이의 속마음이 여기 나온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래, 땀 조금이라도 나면 얘들 비 맞으면 체취가 나는데.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까지가 여자아이의 속마음 알려주는 유일한 부분이야. 그러면 너 냄새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남자아이랑 그래도 어깨라도 맞대고 있으니까 인간 핫팩이 좀 된 거죠. 열 전도가 이루어지나 보. 근데 왜 주고 왔어요? 원래 뭐 몰라. 네가 소녀 직접 만나서 물어봐. 기다려. 머지 않았어. 따라갈 거야. 안호성 따라갑니다. 소년. 자, 소란하던 수수님 소리가 뚝 그쳤다. 비 그쳤어. 밖이 멀게졌다. 수수단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붙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빗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그리고 친밀해지는 부분 보세요.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혔다.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가 바지야. 잠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바가 아니라 바지라고. 물이 올라왔다.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백허그를 했다 이거죠. 여기가 가장 친밀해지는 부분이다. 저 친밀도 최고. 이러고 이제 뒤로 둘 다 넘어지고 이래야 재밌어지는데. 됐어. 자,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자애가 본의 아니게 또 잠수를 타게 된 거죠. 왜? 이번엔 아파가지고. 자, 그 다음날은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자애는 오히려 이제 옛날의 모습이 다 없어졌어. 봐봐. 다음날도 매일같이 개울가로 늦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달려와 봐도. 전화나 얘들아 심지어 있던 집집마다 전화가 있던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럼 학교에서도 남자 여자애들이 잘 얘기를 안 해. 내외한다고. 그러니까 개울가에서 등하굣길에 우연히 마주치는 게 전부야. 그래서 혹시 있을까 하고 달려와봐도 없는 거지. 또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하고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그날도 소녀는 자 이거 그리움 때문에 이러는 거죠.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그리움이야. 그랬더니 이쪽 개울속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반갑겠어.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누굽니까? 어? 누구야? 이쪽인 것 같은데. 그건 아 알아보게 소녀의 얼굴이 해쓱해져 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서 그날 재밌었어. 뭐 또 물음표야? 재밌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도 않는.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 본다. 거기에 자 검붉은 진흙물 바로 두 사람의 추억.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그래, 이게 무슨 일이지?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모르겠으니까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갈림길에서 소녀는 저 오늘 아침 음식에서 숙제했었다. 내일 전화를 내. 대추 자 여자아이의 마음 대추 한 줌을 내준다. 소녀는 주춤한다. 윤초시가 심은 거야.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참 알지. 있다. 굽다. 왜 이건 그 다음 시끄러. 소년애가 이사에 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서 윤초시 손자면 소녀의 누구냐? 아빠. 아빠죠. 왜냐면 얘는 증손녀니까 그 윗대가 손녀잖아. 그럼 얘한테는 부모죠.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게 이번엔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참. 여자가 이상한 어른들이 하는 일이 어쩔 수 없지. 왜 이사 가는 게 싫겠어. 소년과 이제 겨우 친해졌는데 헤어져야 되니까. 전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돌았다. 그 남자애도 대충격을 받았어.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 보았다. 뭐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그치 얘네가 뭔 사이라고. 하지만 소녀는 미각이 마비돼서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 알의 단맛도 모르고 있을 정도죠. 이날 밤 범죄를 저지릅니다. 소녀는 몰래 덕수의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다. 낮에 받았던 나무로 올라갔다. 답사도 했어. 그리고 받았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가슴이 섬뜩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붉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마고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었다. 근데 이제 도둑이 제발 저려서 돌아오는 길에는 여리틀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뒤졌다.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불룩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간 몸이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금동에서 제일 가는 이 덕수 할아버지네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앞섰다. 그러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개울가로 나와달란 말을 못 해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 것, 바보 같은 것.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다. 그 말엔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해 보면서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며 소년이 이번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았다. 사장한테 인식시 되었는데 부족한 게 아, 어디예요? 너 알려주면 어휘 세개 돼. 아, 잠깐만요. 3, 어, 2, 그럼, 1. 그럼, 큰 돈으로 하나 가져왔지. 저, 얼룩 숯하그로. 얼룩수탈그로 다시 읽어. 탈그로. 뭐? 숯탈그로. 아, 바로 썩었네요. 자,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소녀는 공연이 열적어서 민망해서 너 괜히 마음 들킨 것 같아서 책보, 얘들아 가방도 아니고 책보, 보자기에 책 싸고 다니던 시절 책보를 집어던지고는 외양간으로 가 소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새파리라도 잡는 채. 그다음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가 시간의 경과고 가을이 시간의 경과고 소년의 그리움이 심화된 거죠. 왜요? 이게 같은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당연히 그리고 시간이 흘렀으면 그 뒤에 근데 못 봤으면 더 보고 싶어지는 거겠지.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가 내일이 된 거야. 여자가 이사 가는 날이. 그러니까 얘도 어지간히 소극적이죠. 자,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봤다. 발반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선 조그마한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 유일하게 양평이 나오죠. 그 소나기 그 황순원 문학마을이 여기 경기도 양평에 있는데 사실 양평은 황순원 작가 고향도 아니고 황순원은 저기 북한 고향이 북한 황해도인가 평안도인가 아무튼 그렇거든. 양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소나기 문학마을 황순원 문학촌이 왜 양평에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소나기에 양평이라고 나온다고 양평군인가 양평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양평에 있어. 아, 자, 진짜. 진짜로 그거야. 그거 말고는 이 소나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양평. 자, 그래서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론 수없이 갈꽃을 휘어꺾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 거 어떨까 그러다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인식시 많은 전답을 하고 그대로 살아오고 마저 남의 악상까지 다른 걸 말합니다. 왜 박이해야 되는데 함이 합니까? 다들 오락가락 하고 있죠. 근데 얘들아 일단 악상이 뭐냐면 그거 상을 당하는 게 사람이 죽는 거잖아. 상당하는 거. 근데 악상은 그중에 최악의 케이스인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걸 두 가지로 봤어. 첫 번째가 대가 끊기는 상이 악상이야. 왜냐면 어쨌든 유교에선 대를 잇는 게 중요해서 아들 한 거잖아. 근데 악상은 일단 후손이 딸이든 아들이든 끊겼어. 지금 여자애가 이 집안의 마지막 후손이었어. 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먼저 죽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엔 둘 다 해당이 되죠. 자, 남포는 램프인데 그러니까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던 시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박 어려서 이렇게 그 남자 형제가 둘 있었는데 어릴 때 죽었나 봐. 다 몸이 안 좋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도, 그다음 한번 했으니까 강. 글쎄 말이지 이번엔 그 여름에 안될걸 약속 인간이 없어 아빠 너무 지금 같아서는 민주심에도 대하고 재미지 논리처럼 이번 글씨에는 어느 것이 너란 전반 서지라고 절대 듣기 전에 이런 말이 생각지 않아 자기가 입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어서 그렇지. 자기가 줄 거는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가 바로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려 함. 그래서 유언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옛날에 무슨 저기 전지현 나오는 영화에서 한 20년 전 영화에서 패러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소나기는 말 안 해도 다 거기서도 그 전지현 배우가 근데 머리가 기니까 차마 머리를 단발로는 못 자르고 아마 양갈래로 닦고 나왔을 거야. 그 분홍색 스웨터에 남색 스커트를 입고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 남자애랑 같이 묻어달라고. 아, 그런 코미디 영화가 있어. 그렇게 패러디 된 적도 있고, 니네 그 강호동이라는 방송인도 알지? 원래는 씨름 선수로 아주 잘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씨름 선수로 최고 위치까지 있다가, 이제 스포츠는 항상 그렇지만 이제 오래 할 수 없잖아. 체력이라는 게 사람의 저기가, 전성기가 있잖아. 그래서 전업을 한 게 개그맨이란 말이야. 근데 그 개그맨, 신인 개그맨 시절에 처음 맡은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소나기라는 코너에서 소년 역할이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는 코미디 프로 중에 소나기라는 고정 코너가 그 당시 MBC에선가 있었어. 그 정도로 아무튼 엄청 유명한 소설이에요. 시끄럽고요. 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또 한국인 패치가 붙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를 한 다음에 복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답지를 주고 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시를 본다고요? 아, 시를.